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며칠 전에 김파비 강사님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이 동맥 그 스텐트 시술한 젊은이가 다이빙을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카톡으로 답변을 드렸고, 아무래도 이게 간단한 내용일 수가 없어서 본인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날이 지났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전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이 유튜브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 생각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관상동맥은 잠깐 제가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심장에서 혈관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게 마치 저희들이 그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왕관이라는 의미의 크라운이라는 또 뜻을 가진 코로나리, 즉 왕관형 관상동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장을 먹이 살리는 동맥들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좁아지면, 이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곳을 이런 스텐트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 보시면 그 스텐트 속을 이렇게 부풀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르고 나면 이 밖에 있는 이 철 스텐트만 두고 안에 있는 고무 튜브를 쏙 빼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혀 놓은 그 부위로 다시 혈액이 잘 전달이 되면 심장의 근육이 피로해져 있던, 혹은 허혈, 피가 모자라서 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심장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것이 이 스텐트 시술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죽는 분들, 슬픈 일이지만 그 중에 3분의 1이 심장 혈관 이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혈관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요즘 좋아하는 삼겹살 너무 많이 드시면 이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서 혈관 내벽이 좁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이 동맥경화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협심증이 오는데, 이 협심증도 초기에는 비록 좀 좁아 있기는 해도 격렬한 운동만 아니면 큰 증상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안정형 협심증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심근경색으로, 즉 심장 근육의 쥐가 난다고 표현하나요? 이 오기 직전 상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심근경색이고요. 이 정도 되면 심장마비가 오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럴 때 하는 어떤 시술들이 동맥 잘라내고 다른 동맥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때도 되는 정맥을 붙여서 이 혈류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요즘은 그렇게 길고 많은 부위가 아니면 그 좁아져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스텐트를 넣습니다. 동맥경화증은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넓게 있던 것이 점차 좁아집니다. 해서 요런 콜레스테롤이 차면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로 콜레스테롤이지만 다른 지방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콜레스테롤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 내경이 이렇게 좁아지면 피가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서 아주 쉽게 피를 하다가 점점 심해지면 심장경색이 오게 됩니다. 당연히 그 협심증이나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심장에 어떤 정상이 있다면 다이빙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협심증이라고 저희들 부르는데 그 영어로는 안지나라고 합니다. 그 뒤에 붙는 단어는 뭐 팩토리스인데 안지나 팩토리스 즉 그 흉통이라는 뜻이에요. 가슴 쪽에 오는 통증이요. 그래서 이 심장 근육에 피가 들어가서 생기는 이제 변화가 오는 거고, 이게 협심증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되게 심하게 앓으셔서 항상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움켜쥐고 막 이렇게 그 통증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게 대부분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근데 이 심장 쪽에는 아픈 게 아니고 이 어깨, 팔, 이 심지어 이 위에 턱까지 협심증이 있을 때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도에 따라서 이제 구역질 나고, 사람이 어차피 심장이 잘 못 뛰니까 당연히 피로해질 거고요. 숨 차고 땀 나고 이런 어지럽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협심증 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분은 응급으로 병원에 가셔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다이빙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협심증 때 이게 시술이 늦어지면, 아니면 치료가 늦어지면 그 관상동맥,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혹은 바로 심근경색으로 가면 바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응급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고, 간혹 그 좁아진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지금 협심증도 없는 놈이 이 병에 대해서 알아서 이 약을 응급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 이런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좀 제가 모자란다고 하려고 그랬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이 이 급성관상동맥 증후군인데, 이거는 이제 협심증이 아주 심해져서 이제 심근경색 오기 초기 전까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응급으로 시술을 필요로 하고, 이것도 정상이 있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드디어 심근경색이 옵니다. 이거는 이제 곧 심장이 멎거나 마비가 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병은 오는 것과 동시에 그 병원의 응급실로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옵니다. 사실 소행 요즘은 많이 합니다. 빨리만 오면. 또 119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연락을 하면 상당히 일찍 도착하고, 또 오시는 그 119 대원 여러분들이 AED 외부 심장 제세동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이 소생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만약에 경색이 온다면 심장이 더 뛰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정지된 심장은 다시 뛰게끔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요. 바로 병원을 모시고 가서 응급으로 어떤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을 알았던 분은 시술을 해서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다이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앓은 분에게는 그 다이빙을 말려야 됩니다. 왜냐? 이게 다시 비슷한 상태로 재발하면, 물속에서 재발하면 바로 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해주는 게 그 막힌 혈관을 잘라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떼낼 수 있는 정맥을 떼서 소위 바이패스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 이건 사실은 그 심장 수술 치고도 그렇게 뭐 간단한 수술도 아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나 그 좁아져 있는 혈관이 너무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 있다면 뭐 이렇게 시술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몇 군데가 좀 짧게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걸로 판단이 되면 스텐트를 넣어줍니다. 스텐트를 이제 넣은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은 지금 다이빙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이빙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 군데 시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 했다면 병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군데에다가, 몇 군데 좁아진 동맥에다가 몇 개의 스텐트를 삽입했느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삽입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을 합니다. 근데 시술 받은 사람의 한 3~4%는 1년 이내에 그 자리가 다시 좁아집니다. 이제 이럴 때는 다이빙 이야기를 하기가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스텐트 시술을 한 번, 혹은 심장 동맥의 바이패스 그래프트 이식 수술을 한 번, 뭐 심지어는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분들이 다이빙을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정상이 어느 정도 심했길래 수술했느냐입니다. 심근경색에 해당될 정도로 심했다면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제 심장 근육을 향한 동맥 피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 한 번 마비를 일으켜서 쥐를 일으켰던 심장 근육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쉽게 저희들이 다이빙 하다가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풀어주면 비교적 빨리 풀리지만 그 엉어리진 듯한 느낌, 또 통증은 꽤 오래 가듯이 심장이 그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쉴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을 때는 안 쓰면 되죠. 그러나 심장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박동을 멈추는 순간 저희들은 굿바이 이렇게 사요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다시 건강한 어떤 근육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처제처럼 한 군데의 스텐트를 박은 경우는, 이건 제가 그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 이현종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길게 상의를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과장님 생각은 정말 한 군데 간단하게 스텐트를 넣고 끝났으면, 이거는 1개월 정도 지나면 뭐 거의 본인이 불편을 안 느끼고 하던 운동 계속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도 뭐 못할 이유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물론 할 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재판정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상, 심전도를 찍어보면 항상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심장 근육의 허혈성 변화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안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단순하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그 시술을 받은 경우라면 비교적 빨리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를 제시하기를 요구를 하니까 제가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잘 쉬어서 그 다음에 판정을 받고 다이빙을 결정하시라는 거고요. 스텐트를 여러 개를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이 왔다면 아마 여러 군데 혹은 그 동맥이 길게 굳어지고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했거나 또 여러 개의 스텐트를 박았을 때는 최소 6개월이고요. 또 대인이 그 기술해 놓은 논문에 보니까 12개월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복되는 시간은 워낙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판정을 받고 이 결정을 본인이 하시지 마시고 수술한 선생님한테 결정을 부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은 뭐 시술했건 안 했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이빙 사고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뭐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 저는 뭐 만약에 제가 시술을 받게 되면 당연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이빙을 재개할 겁니다. 저한테 다이빙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이 연락처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